책이 있어야 되나? 자, 두 번째. 급수 들어왔는데 급수에서는 새로 배우는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개념을 새로 만들어 줄 게 없어.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이 싹 섞여서 뭐냐면 이런 상황에 이렇게 대처해야 된다. 이 맵들을 잘 잡아내는 거거든. 새로 배우는 내용은 없습니다. 자, 급수는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수열에서 첫째 항부터 둘째 항 해서 n항까지 합을 더하는 게 지난 시간 시그마의 내용이었단 말이야. 그죠? 여기에서 이거를 무한히 더하면 어떻게 될까? 왜 이런 쓸데없는 짓을 하냐가 아니고 매우 수학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생각입니다. 중요한 부분이야. 자, 그래서 표현하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이거는 1항부터 n항까지의 합이 아니라 시그마 n은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의 이 일반항을 더하면 어떻게 될 거냐라는 게 이제 무한급수의 생각 시작이야. n항까지가 아니고 그 뒤로도 계속 더해 나가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계속 더하면 계속 커지는 거 아닌가? 어떻게든 계속 더하면 커지는 거 아닌가? 아무리 작아도 뭐 이런 생각들을 처음에는 할 수는 있을 거는 같아요. 그죠? 그렇다면 의미를 안 가질 건데 이거를 계속 더했는데도 어떤 값에 수렴을 하더라라는 게 되겠지, 그치? 그때부터 이제 의미를 가진 거야. 알았니? 첫 번째는 이제 급수 문제가 나오면 제일 먼저 뭘 잡아야 되냐면 급수 문제가 나오면 첫 번째와 두 번째 크게 잡아야 될 틀이 있어. 크게. 딱 문제를 바라보자마자 이 수열이 등비수열인가? 등비수열인가? 이 수열이 등비수열이 아닌가? 첫 번째로 잡아야 돼. 이 수열이 등비수열인가? 등비수열이 아닌가? 완전히 문제 처음 딱 읽을 때 등비수열 AN이란 말이 있는지 아니면 수열 AN이란 말이 있는지 이게 문제를 바라볼 때 제일 먼저 봐야 돼. 그래 완전히 문제 푸는 방식이 달라지니까. 그러면 등비수열이 아니다라고 봤을 때 등비수열이 아니다라고 봤을 때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 리미트 AN이 이 일반항의 극한값이 0이 아닌가라는 내용이에요. 일반항의 극한값이 0이 아닌가. 그러니까 뭐냐면 문제를 봤는데 무한급수를 구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무한급수의 오른쪽에 있는 이 일반항의 극한값을 먼저 따져야 돼. 습관이야. 무한급수가 나오면 무조건 이 일반항이 0으로 수렴하는지 0으로 수렴하지 않는지를 먼저 따져줘야 돼. 알았니? 그렇게 따져줍니다. 자, 무한급수에서 이 리미트 AN이 0이 아니면 시그마 n은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무한급수, 즉 뭐냐면 0으로 수렴하지 않는 수열은 0으로 수렴하지 않는 수열이라면 계속 더하면 어떻게 되겠니?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무슨 사단이 난다라는 거지. 그럼 수렴하지 않는 거는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리미트 A는 0이 아니면 무한급수는 뭐한다? 발산하게 됩니다. 그냥 인정 못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명제, 대우 명제를 볼게요. 이 명제, 대우 명제를 보면 대우 명제는 뭐니? 가정과 결론을 바꾸면서 부정해 주는 거지. 맞아? 네. 명제가 참이면 대우 명제는 참이고 참거짓은 항상 같이 한다 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것이 참인 명제임을 이 상황에서는 감으로 알 수 있잖아. 그죠? 맞니? 그게 감으로가 아니고 이 대우 명제를 볼 겁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 AN이 만약에 이 급수가 수렴을 했다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0이다 도 참이 된다라는 거죠.
맞아? 그래서 무한급수가 수렴하면 리미트 a는 0이다. 그래서 증명을 해보면 n항까지의 합을 자 이렇게 an을 우리가 sm-1로 정의할 수 있다. n은 2항부터 성립한다. 이거는 알고 있는 사안이죠. 맞아? n항까지 합에서 n-1항까지 합을 빼면 일반항만 남을 거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죠? 안 적어줘도 알겠죠? n항까지 합, n-1항까지 합 빼면 일반항만 남을 거다. 이런 것도 헷갈려하는 친구 있는데 n이 2항부터 성립한다. 이거 그냥 생각 안 하는 친구 있는데 이거 매우 간단하다. 여기 뭐가 나와서 그래? 이게 들어와서 그래. 왜? 수열은 첫 시간에 얘기했네. 수열과 함수의 차이는 뭐라? 필드 차이라고 했지. 그지? 그러니까 수열은 자연수에서만 정의된다 했잖아. 그러니까 n-1이 등장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의를 엄밀하게 n이 1이면 0이잖아. 그럼 수열이 정의되지 않는 부분이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가끔 나올 때 헷갈려 하지 마라. 만약에 여기 n-2가 있으면 n은 어디서부터? 3 이상이다. 이거밖에 없는 거야. 알았죠? 자, 그러면 급수가 수렴을 했대요. 급수가 수렴을 했다는 말은 합의 극한값이 수렴을 했다라는 거지. 맞잖아. 합의 이거 합을 급수를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항까지의 ak 이 합의 극한값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단 말이야. 맞아? 그러면 이거 합은 뭐가 되는 거야? sn이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 sn으로도 볼 수 있다라는 게 되겠지. 부분합. 자, 그럼 여기서 볼게요. 자, 이 값이 수렴을 했대. 무한급수가 수렴을 했대. 맞지? 이 말은 합의 극한값이 수렴을 했다라는 거야. 맞지? 그럼 어제 수열의 극한에서 수렴한다의 정의는 이 값이 어디론가 향해 가고 있다라는 뜻이지. 네. 맞아? 그러면 이 상황에서 리미트 an을 바라볼 거라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리미트 an은 어떻게 될 거냐 이 말이잖아요. 맞지? 그럼 극한을 붙였으니까 양변에 극한을 붙이겠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는 sn이 될 거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는 sn-1 이렇게 되겠지. 맞지? 그러면 아까 합의 극한값은 이미 어디론가 가고 있었다라는 거야. 그럼 바로 전항도 어떻게 돼? 어디론가 가고 있겠지.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알파 마이너스 알파로 대체할 수 있다. 맞니? 그랬더니 뭐가 되니? 0이 된다. 그래서 급수가 수렴하면 리미트 an이 0이다 라는 결론을 얻게 되지. 맞아. 그래서 대우명제가 나오면 리미트 an이 0이 아니면 발산한다. 자, 다시 여기까지 정리합니다. 실제로 문제를 받을 때 첫 번째 문제는 뭐냐? 이렇게 나올 거라고. 어떤 급수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제일 첫 번째 볼 거는 뭐다? 등비수열이 아니다 라고 확인이 됐어. 등비수열이 아니다 라고 확인이 되면 그 다음 두 번째 해야 될 게 뭐니? 일반항의 극한값을 끌고 나가본다. 이런 말이 되겠지. 일반항의 극한값을 왜 보니? 일반항의 극한값이 0이 아니라면 급수는 발산할 거니 공부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구할 필요가 없는 문제임을 제끼는 거지. 그럼 그 다음부터 계산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다 이런 말이야. 자, 그러면 문제에서 너희들한테 이걸 묻겠니? 안 물어봐요. 왜?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걸 왜 물어봐? 그래서 더 중요하게 너희들한테 집요하게 물어보는 거는 첫 번째, 어떤 무한급수가 수렴한다라는 멘트가 문제에 적히는 경우야. 무한급수가 수렴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자, 이렇게 시작을 했어. 문제가. 맞아. 그러면
이 문제의 힌트는 급수의 값이 3이다가 중요한 게 아니야. 절대 아니야. 맞아. 그럼 문제에서 이게 적혀 있다는 말은 어떤 힌트를 캐치해내라는 뜻이야. 이 수열의 극한값이 0임을 캐치해내라. 매우 중요한 힌트야. 뭐 때문이니? AN이 수렴하면 대체할 수 있거든. 뒤에 문제에서. 어제 금요일 내용이잖아. 수열의 값이 수렴한다라는 멘트는 매우 중요한 멘트거든. 그러니까 이게 0이다 이 말이 0으로 수렴한다. 이거는 매우 중요한 힌트를 주겠다는 거야. 다시 여기까지. 리미트 A는 먼저 봐. 맞아. 그때 리미트 A는 0이 아니면 발산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 그럼 시험 문제에서 물어볼 이유가 없겠지. 그럼 요 내용에서 너희들한테 물어보는 건 뭐밖에 없다. 무한급수가 수렴할 때 무조건 옆에 뭐 적어라? 리미트 AN이 0이다라는 걸 적어라. 이게 더 중요하게 묻는 물음이 될 거예요. 알았니? 그렇게 해서 그래서 습관적으로 뭐 한다? 무한급수가 수렴한다는 멘트 또는 무한급수의 값이 나와 있으면 리미트 A는 0이다를 밑에 습관적으로 적어야 돼. 알았니? 근데 여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무한급수가 수렴한다는 멘트가 있을 때 이게 1번이고요. 두 번째 무한급수가 수렴한다는 말이 문제에 등장할 때 이게 문제에 등장을 할 때 리미트 AN이 0이다 라고 문제를 푸는 케이스도 있지만 드물게 두 번째 케이스가 나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어디로 연결이 되냐면 급수의 성질과 연결이 돼요. 급수의 성질이 뭐지? 급수의 성질은 시그마 성질하고 똑같아. 시그마 성질이야. 시그마 성질은 뭐였니? 시그마 성질은 이랬겠죠. K는 1에서 N까지 AK라는 수열과 BK라는 수열을 더하고 빼고 할 때 따로따로 계산해도 된다. 맞지? 네. 두 번째 성질이 뭐니? 실수배 되어 있으면 앞으로 보내면 된다. 그게 시그마의 성질이야. 근데 지금은 급수의 성질이라 하거든. 급수의 성질은 뭐냐면 이렇게 바뀐 거야. 똑같은 거야. 급수의 성질이 뭐냐면 시그마 n은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an 수열과 bn 수열을 더하고 빼고 실수배 했을 때 똑같아. 단 반드시 매우 중요한 멘트가 위에 적혀 있어요. 단 급수의 성질이 될 때는 시그마의 성질이 될 때는 아무 수열이나 다 돼. 근데 급수의 성질은 아무 수열이나 되는 건 아니야. 이거 어제 극한의 성질하고도 부딪힌다. 반드시 뭐 할 때? 이게 있어요. 급수의 성질은 아무 때나 시그마의 성질을 붙일 수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두 급수가 뭐 할 때만 수렴할 때만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봐봐봐. 무한급수가 수렴한다. 이 멘트가 떴다라는 거는 뭐를 암시하고 있는 거야? 급수의 성질을 쓸 수 있다라는 사실도 암시하고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어떤 급수가 수렴한다라는 멘트가 있으면 첫 번째는 뭐야? 리미트 AN이 0이다. 도 맞는데 뒤로 쭉 흘러갔는데 일반항 얘기가 아니야. 맞잖아. 뭐 1대 5 읽어 나가는데 이거 일반항 얘기 아니야. 계속 뒤에도 뭐에 관한 얘기가 다 등장을 한다?
급수 얘기가 계속 등장한다. 그러면 이거야. 알았니? 다시 급수가 수렴한다는 멘트가 있어. 뒤를 쭉 읽었는데 일반항 얘기가 나와. 그럼 이거야. 이걸 받고 뒤로 쭉 갔는데 급수 얘기가 나와. 이거야. 끝. 이까지 정리. 다시 고개 듭니다. 무한급수는 n항까지의 합이 아니라 무한대까지의 합이야. 맞지? 그래서 어떤 부분합에 n항을 무한대로 끌고 가는 모양하고도 똑같다. 맞니? 맞지? 그러니까 얘를 부분합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 그지? 그러니까 같은 표현이다 라는 거. 다음에 두 번째, 등비수열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등비수열이 아닐 때는 제일 먼저 뭐 한다? 리미트 AN을 확인한다. 그럼 0이 아니라면 무조건 뭐 할 거니까? 발산할 거니까 문제를 공부할 이유가 없다. 그럼 여기서 문제 확인하려 하는 게 뭐냐? 대우명제다. 알았니? 그럼 이거의 대우명제는 급수가 수렴한다는 멘트다. 맞지? 그러면 급수가 수렴하면 두 가지다. 뭐? 급수가 수렴하면 리미트 n이 0이다. 또는 급수의 성질로 넘어올 거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이해됐니?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표시해 줄게. 이제 동그라미 1이 끝났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얘기는 뭐냐? 리미트 n이 0이 아니라면 급수 발산할 거니까 상관없다라는 게 되겠지. 그러면 두 번째,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0이면 자, 이게 내용이 되겠네. 자, 0이 아닐 때는 발산해. 그럼 0일 때는 수렴하니? 이것도 그 얘기잖아. 성적이 올랐는데 휴대폰을 사주기로 했어. 맞지? 성적이 오르면 휴대폰을 사주기로 한 거야. 그러면 성적이 안 오르면 휴대폰을 안 사주니? 아니라고 했잖아. 맞지? 그치? 성적이 오르면 휴대폰을 사주겠다가 참이면, 성적이 오르면 휴대폰을 안 사준 거는 거짓이야. 맞지? 근데 휴대폰을 성적이 안 올랐을 때는 어때? 사주든 말든 상관없다 했던 게 지난 시간 첫 시간 명제에서 얘기한 거잖아. 즉 뭐냐? 이런 거 좀 헷갈리지 말라고. 리미트 an이 0이 아니면 발산한다는 참여 명제인데 수렴한다는 거짓인 명제야. 그럼 리미트 an이 0이면 그 뒤에는 알아 몰라? 몰라. 그래. 근데 어떤 애들은 자꾸 이런다. 0이 아니면 발산하면 0이면 수렴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는 뭘 떠올려? 성적이 오르면 휴대폰을 사줘. 그럼 성적이 안 오르면 아무 때나 해도 상관없어. 그지? 자, 그래서 리미트 n이 0이면 무한급수는 어떻게 될까? 일반적으로 수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우 높은 확률로 수렴을 해요. 그러니까 리미트 n이 0이면 수렴인지 발산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매우 높은 확률로 수렴을 합니다. 매우 높은 확률로. 그러니까 아까 그 얘기죠. 자, 그러면 대부분 다 수렴을 하는데 그럼 이때 선생님 수렴 발산을 알 수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자, 그래서 다시 간다. 리미트 an이 0이 되면 수렴 발산을 알 수 없으므로 반드시 뭐를 구한다? 부분합을 구해야 돼요. 부분합이 여기 나온다. 부분합. 부분합이 뭐니? 이것 때문에 아까 마원급수 가르쳐 준 거였어요. 알았니? 부분합을 구해서 그 다음에 뭐 한다? 이 부분합의 극한값을 구해봐서 이 극한값이 수렴인지 발산인지 구해야 된다. 이런 말이야. 알았죠?
다시. 자, 이제 끝났어. 장항에 보이는데 핵심은 몇 개 없어. 잘 봐. 급수가 등장을 했으면 등비수열이 아니야. 맞지? 그럼 뭐만 봐? 리미트 AN을 먼저 봐. 리미트 AN이 0이 아니면 발산해. 리미트 AN이 0이면 부분합 구해서 극한값을 가. 이게 다야. 맞지? 근데 이 증명 과정에서 이걸 묻는 문제도 많아. 끝. 자, 그러면 여기서 2번에서 이거 한번 볼게요. 2번 내용에서 한번 봅시다. 그럼 이렇게 되겠지. 아까 했던 문제가 되겠지. 1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2 곱하기 3분의 1 더하기 3 곱하기 4 더하기 무한대로 더했다 이거잖아요. 네. 맞아? 맞아? 네. 그럼 이거 무한급수가 나왔네. 등비수열이 아니네. 뭐 알아봐야 돼? 일반항의 극한값을 알아봐야 되겠지. 그럼 이거는 n번째 항이 어떻게 될까 봤더니 nn 플러스 1분의 1이고 이렇게 가고 있다라는 거잖아. 그럼 이게 일반항이야. 맞아? 그랬더니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이 일반항 자체의 극한값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지. 맞아? 그랬더니 무한대분의 1이니까 0으로 수렴을 하네. 그치? 그럼 이 일반항이 0으로 수렴했으니 급수는 수렴 발산을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없지. 그러니까 뭘 구해야 돼? 부분합을 구해야 돼. 그럼 부분합은 어떻게 구하는 거니? SN은 1항부터 n항까지의 합이지. 맞지? 그러니까 K 곱하기 K 플러스 1분의 1이네. 맞지? 자, 시그마는 뭐밖에 없니? 거듭 제곱의 합 아니면 망원급수라고. 그러니까 이게 유기적으로 계속 툭툭툭 치고 들어와야 완성이 될 거라고. 급수가 어려운 이유가 새로 배우는 내용이 없는데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흐름상에 계속 만나게 되지. 그러니까 그 한 군데서 구멍이 생기면 답으로 못 간다라는 거야. 그래서 급수가 어렵다라는 건데 실제로 앞에 부분이 잘 되면 어려운 건 없지. 그럼 얘는 아까 부분합 삽입했을 때 2번항 다음을 해서 뭐가 됐니?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n이 n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됐단 말이야. 맞아? 그러니까 리미트 n을 무한대로 갔을 때 이 극한값을 살펴봤더니 얘가 0으로 수렴을 하잖아. 그러니까 뭐니? 무한급수는 마이너스 1이다. 맞지? 그러면 아까 이것도 있는 거야. 네. 뭐 이것도 뭐 있다 뭐. 아까 이 내용 있었죠.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플러스 이거 있었잖아요. 아까 망원급수 하면서 들어준 예시다. 그지? 이렇게 됐잖아. 제일 먼저 뭐 이거의 극한을 살피는 거야. 그럼 무한대분이니까 0이지. 맞지? 리미트 0으로 수렴했어. 그러면 0으로 수렴했으면 무조건 뭐 넣어와? 부분합. 그거의 극한값. 끝나지? 그럼 아까 이거 부분합 어떻게 됐냐 하면 SN은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까지의 부분합은 루트 K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K 이렇게 유리화가 됐을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이번 항과 다음 항의 차지. 맞지? 그러니까 쭈루루룩 다 없어지고 뭐만 남아?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남는다고. 그렇게 했을 때 이 합의 극한값을 끌어가 봤더니 뭐가 됐니? 그래서 이 얘가 중요한 얘라고. 리미트 n이 뭐이지만 0이지만 발산하는 몇 안 되는 얘다. 이런 말이 되겠지. 그러니까 중요한 얘니까 잘 알아놓지만 결국엔 흐름상에서 결국엔 별거 없어. 결국엔 뭐니? 풀 때 쓰는 거 뭐밖에 없니?
AN의 극한값이 0이냐 0이 아니냐. 두 번째는 뭐야? SN 구할 줄 아냐. SN 구해서 리미트 끌고 갈 줄 아냐. 새로 배우는 게 뭐 있니? 이 흐름만 잘 이해하고 네 걸로 만들면 너희들은 영원히 더 이상 이거 가지고 어려워할 일은 없어요. 자, 그러고 또 조금 자주 나오는 예를 한번 볼게요. 너희들이 상당히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죠. 리미트 n이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의 이렇게 생긴 급수라는 거야. 이렇게 생긴 급수. 이게 어려운 급수니까 이제 향후에 이제 너희들이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면 이게 결국엔 미적분학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비판정법, 비교판정법, 급수판정법, 적분판정 이러면서 더 공부할 거야. 그 중에 가장 쉬운 예 뭐냐? 간단해 보이는데 훨씬 더 어려운 시그마입니다. 자, 제일 먼저 뭐 살피니? 이거 살피는 거지. 이거의 극한값이 얼마야? 0이야. 네. 그럼 수렴 발산 알 수 없지. 그래서 뭘 씌워야 돼? 부분합을 잡아야 돼. 그러면 n항까지의 합이니까 이렇게 되겠지. 방법이 없어. 이번 항과 다음 항에 차로 찢어내는 방법도 없고 아무 방법이 없어. 이게 방법이 없어. 그래서 어릴 때 뭐 창의력이나 사고력, 경시 이런 거 하면 가끔씩 만난 적이 있을 거야. 또 선생님 저 경시 아닌데 필요 없다. 자,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가르쳐 줄 거니까 1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5분의 1 더하기 6분의 1, 7분의 1, 8분의 1 이렇게 가겠지. 네. 이렇게 갈 거예요. 계속 갈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1과 이거를 2분의 1, 얘를 2분의 1, 얘를 4분의 1, 얘를 4분의 1, 얘를 8분의 1, 8분의 1 이렇게 고칠 거야. 이렇게 고칠 거야. 맞니? 그러면 이 위에 있는 합과 이 밑에 있는 합을 비교해보자. 비교 판정법이라고 부르는 거야. 네. 그럼 이게 유한계에서는 뭐 어떻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2분의 1이니까 얘가 더 크지. 네. 얘는 같고 3분의 1, 4분의 1 얘가 크지. 5분의 1, 6분의 1, 7분의 1, 8분의 1 위에 게 더 크지 지금 확실하게. 네. 그지? 위에 게 더 커요 현재. 근데 밑에 거 봐봐봐. 어떻게 돼?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이 계속 더해지고 있는 모양이네. 네. 그러면 엄청 커졌네 이미. 네. 얘보다 더 크네. 리미트 a는 뭐 했지만 0이었지만 발산하는 몇 안 되는 얘다. 알았니? 근데 이런 게 문제에 나올 확률은 매우 적어요. 왜? 이 뒤에 문제들 전부 다 뭐니? 리미트 n이 0일 때 수렴할 거니까 그 수렴값을 구하라가 모든 문제집 일반고 수능 이 라인들이고, 과거 쪽은 그런 거는 기본적으로 깔고 더 이상한 것들 자꾸 보여라 할 거란 말이야. 근데 이런 게 정확하게 안 돼 있고 그거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방학 때 어떻게 가자고. 기본적인 학습지 70%를 처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그 다음 처음 보는 것들을 학습해야 된다. 근데 학습지를 받았는데 40%도 해결 못해. 이게 제일 문제가 된다고. 그러니까 남들은 그 100을 위해 가는데 나머지들은 60을 향해 가. 등급 차이 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방학 때 해야 될 명확한 목표성을 가지세요. 알았지? 자,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됩니다. 한 번 더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제 한 번 더 정리를 해봅니다. 자, 이제 이거 그럼 알겠어요? 근데 등비수열이면 왜 이거를 다르게 보는가 이 말이야. 등비수열이면 왜 얘를 다르게 볼까? 잘 봐요. 잘 봐. 자, 갑니다. 자, 아무튼 간에
자, n은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의 a, n, e가 될 거고, 그치? 이 수열이 이제 등비 수열임이 확실해진 거야. 하지만 똑같은 원리로 가볼게요. 똑같은 원리로 가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 일반항이 첫 번째 뭐 따지는 거야? 리미트 a 첫 번째 뭐 따지는 거야? 리미트 an이 0이냐 0이 아니냐잖아. 네. 그럼 얘가 뭐가 아니면 0이 아니면 이 급수는 뭐 한다고 했어? 발산할 거니까 더 이상 공부할 게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맞지? 그럼 두 번째는 이 급수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이 뭐가 되면 0이 되면 수렴 발산을 알 수 있어 없어? 없지? 수렴 발산을 알 수 없다 했잖아. 그래서 뭐를 구해서? 부분합을 구해서 극한으로 끌고 간다 라고 얘기를 한 거지. 이 얘기가 다잖아요. 앞에서 한 얘기가. 제발 이해해서 내 거로 만들면 내용이 몇 개 없어. 별 내용이 없어. 근데 안 하니까 많아 보이고 어려운 거야. 저렇게 장황하게 얘기했지만 결국에 리미트에 0이 아니면 발산하고 0이면 그 부분합 구해서 극한 끌고 가라 이 얘기야. 맞지? 그런데 등비 수열의 부분합을 구하려 봤더니 재밌는 특징이 있어요. 왜냐? 무슨 수열이니? 등비 수열은 부분합이 정해져 있지. 맞잖아. 등비 수열은 부분합이 정해져 있어요. 등비 수열의 합은 정해져 있다고. 그래서 어제 등비 수열의 합은 외워라 한 거잖아. 네. 그러니까 선생님 모든 멘트가 주옥 같은 말씀들이야. 한 멘트 한 멘트 다 기억해야 돼. 자, 그럼 뭐냐면 이 부분합이 1-r분의 첫째 항 a에 1-r의 n승 이렇게 정리가 된단 말이지. 맞지? 자, 그러면 이거를 살짝 정리하면 이래. 1-r분의 a 마이너스 분배를 한 거야. 분배를 했다. 1-r의 a에 r의 n승. 자, 이렇게 적은 거지. 맞지? 이거의 극한을 끌고 갈 거야. 잘 봐야 돼. 이거의 극한을 끌고 가요. 맞지? 이거를 극한 가겠다는 뜻이지. 네. 전 시간에 얘기했네. 극한 끌고 갈 때 n의 위치는 반드시 파악하라는 거지. 봤더니 그래, 여기에 있어. 여기 있단 말은 누가 결정을 다 짓는다고? 얘가 결정을 다 짓는단 말이야. 그래서 저번 시간에 등비 수열 올 때는 완전히 다른 판도가 펼쳐진다 했지. 그런데 아까 뭐라고 했냐면 리미트 an이 0으로 가버렸대. 이거 무슨 수열이야? 등비 수열이지. 등비 수열이면 누구만 관여를 하니? 이 수열에 R만 관여할 거란 말이야. 그럼 R이 5개로 쭉 나눠졌잖아. 그지? R이 1보다 크면 발산할 거고 R이 1이면 1로 수렴할 거고 R이 -1에서 1 사이인 경우에는 0으로 수렴하지. 그럼 이때 이 R은 이것만 보장받는다라는 거야. 근데 이때는 이게 무슨 수열인지 몰라. 맞지? 네. 이 그 다양한 모든 수열의 리미트 n이 0을 보장을 못 받아 얘네는. 그런데 얘는 이거를 보장을 받아. 언제만 돼? 이때만 돼. 맞지? 그럼 R이 -1에서 1 사이라면 이 극한값도 얼마가 돼? 0이 되지. 그러니까 항상 보장을 받아. 뭐를? 얘를. 똑같은 원리로 들어오는데
등비 수열일 때는 예외 사항이 없네. 등비 수열일 때는 예외 사항이 없네. 어디만? 이럴 때만 네. 답이 뭐야? 이거네. 예외 사항이 없어. 예외 사항이 없잖아. 일반화 시켰잖아, 지금. 맞지? 그래서 너들 처음 배울 때 이 앞뒤 다 자르고 뭐 다 잘라내고 뭐만 했니? 무한 등비급수는 마이너스 1에서 r이 1 사이이면 이 급수의 값은 항상 1 마이너스 r분의 a다. 외워? 뭔 개소리야? 뭘 외워? 외운 게 아니고 이 라인을 타고 오는데 예외사항이 없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 등비수열에서는 이 복잡한 사안들을 다 외우라고 할까? 안 하겠지.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 첫 번째에서 문제를 딱 받았을 때 뭐와 뭐로 나눈다? 등비수열이 아닌 것과 등비수열인 것으로 나누고, 등비수열인 것은 이렇다. 그럼 R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거나 1보다 크거나 같거나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으면 그럼 이거 어떻게 돼? 리미트 A는 0이 아니겠지? 네. 맞아? 그럼 리미트 A는 0이 아니면 무조건 뭐 할 거야? 발산하는 거를 물어보겠니 너희한테? 안 물어본다라는 거야. 그럼 이렇게 돼. 그러면 다시 마지막. 다시.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 낼 게 있어 없어? 여기서는 문제 낼 건덕지가 많아. 맞지? 근데 여기서 문제 낼 건덕지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뭘 내니? 도형. 도형의 활용을 어마무시하게 내지. 다시. 어제 선생님 밑에 과거 것들한테 엄청 화내고 어제 그냥 엄청 화내고 뭐라 했던 게 이쪽 파트야. 이번 시험 범위. 근데 어제 마지막 파이널 선생님 수업 안 들어가다가 얘네들을 2주 전부터 받았거든. 내가 들어가. 도형의 활용 문제가 나왔어. 이 새끼들은 왜 그런 문제가 나왔는지를 몰라. 다시. 도형의 활용 문제가 나오거든요. 거기 들어봐. 이게 중요해. 이거 보장받아야 이렇게 돼. 그럼 이거 벗어나는 문제를 낼까? 못 내. 결국엔 뭐 구하는 게 제일 우선이야? R을 구하는 게 최우선이지. 근데 이 인마들 문제 풀려면 무슨 짓 하고 있노? 첫째 안 구하고 둘째 안 구하고 자빠져 있어요. 만약에 선행한 놈들이, 너 혹시나 물어볼게. 혹시 너희들 선행한 애들 중에서 이 도형에서 첫째 안 구하고 둘째 안 구해서 공비 구했다면 잘못한 거지. 절대로 첫째 안 둘째 안 구하면 안 된다. 공비를 못 구하면 나중에 어려운 문제 가면 둘째 안 못 구한다. 어려운 문제는 둘째 안 못 구해요. 아니면 둘째 안 구하다가 시간 10분, 15분 가요. 뭐부터 잡아? 공비부터 잡아. 근데 이 공비가 뭐지? 이거죠. 다시 도형의 활용의 핵심은 뭐다? 닮은 비. 닮은 비 어떻게 찾니? 대응변 잡아서 둘의 관계가 어떤지를 잡아내라는 거지. 자, 이제 정리 마무리됐어요. 말은 길었지만 결국에는 이런 내용이었다. 그래서 이제 개념은 끝났으니까 문제를 한번 쭉 같이 풀어보면 될 겁니다.
자, 예제 01번, 02번, 03번 볼게요. 예제 01번. 첫 번째 보이는 게 뭐예요? 이 보이지? 더하기 보이면 시그마에 주목해라고 했어. 맞지? 시그마를 쓸 건데 변하는 숫자만 주목해라고 했어. 맞아? 그런데 변하는 숫자를 봤더니 또 안에 뭐가 있어? 또 더하기가 있어. 그럼 뭐부터 해야 돼? 이거부터 처리해야 돼. 그럼 이게 n번째 항은 어떻게 생겼나 했을 때 1부터 n까지 합이 되겠지. 이렇게 됐을 거 아니야. 그럼 1부터 n까지의 합은 뭐야? 2분의 n 플러스 1이지, 그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되겠네. 2분의 n 플러스 1, 2분의 n 플러스 1 이런 모양이 됐겠지. n번째 항은 그러니까 첫째 항, 둘째 항은 뭐야? 그러니까 2분의 2 곱하기 3이고 얘는 2분의 3 곱하기 4 뭐 이런 모양이 된 거잖아. 맞아? 그러면 이거는 결국에는 시그마 n은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의 n 플러스 1분의 2 이렇게 이걸 구하라는 거지. 무한대까지. 여기까지 됐어. 내가 12월 말에 너가 등급 다 얘기해 줄게. 내가 12월 말에 너 몇 등급 가능, 너 몇 등급 가능, 너 몇 등급 가능 학교 가서 선생님 항상 하거든요. 다 맞아. 다 맞아. 다 맞아. 역량평가 너가 다 쳤잖아. 저 순위 다 나와 있지. 그 차이가 많이 안 뒤집어진다. 매우 드물게 뒤집어내는 애들도 있는데 걔네들은 수업시간 태도 보면 알아요. 지금 보면 상위권의 랭커들 내가 지금 다 알아요. 1등, 2등, 3등 수학 다 알고 있어. 이 중에도 있어 지금. 참 안타까운 게 걔네들은 안 들어도 되는데 걔네들은 듣고 있어. 실제로. 근데 밑에서부터 몇 명이 있거든요. 꼭 들었으면 좋겠는데 안 들어. 이 격차는 더 벌어집니다. 격차는 더 벌어져요. 전에 얘기했잖아. 전교 10등 하는 방법 가르쳐 줄까? 전교 10등 어떻게 된다 하지? 11등보다 열심히 하고 9등보다 열심히 안 한 거야. 매우 단순해. 전교 1등 하는 방법 가르쳐 줄까? 너가 학교에 제일 많이 하면 돼. 그러니까 시험 끝나고 내가 전교 72등이 됐잖아. 교묘하게 받아들이고 다음 작전을 어떻게 짤지 고민하는 애들만 뒤집어져. 근데 전교 72등을 했는데 그날 배가 아팠고 백신이 어떻고 저떻고 저 학원에서 학습지에서는 다 내줬는데 우리 학원에서는 뭘 안 해주고 뭐 이렇게 따지고 들어오는 친구들 얘기할게요. 100% 변화 없다. 스스로 변하려고 하고 72등 정확한 점수니까 겸허히 받아들여라. 겸허히 받아들여라. 그러니까 지금도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졸고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수업 태도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수업 태도가 너가 중학교 3년 동안 쌓여서 지금 포지션이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이제 석 달, 넉 달 남았는데 이거 뒤집을 수 있겠나? 그동안 3년 동안 쌓아놓은 게 있는데 지금부터 정신 차리고 미친 듯이 해도 내년쯤에 효과 날 거야. 맞지? 미적분 배웠지? 변곡점 배웠지? 극점과 변곡점 위로 볼록한 점에서 아래로 볼록한 지점으로 바뀌지?
맞아. 됐다 열심히 공부를. 자, 여기 지금 성적, 실제 성적대라고 보여줄게. 맞니? 자, 너희들 성적이 떨어지는 속도가 더 오른쪽 밑으로 하향하지. 떨어지는 속도가. 근데 이 점을 기점으로 해서 떨어지는 속도가 조금씩 어떻게 되니? 늦추어지고 있지. 이 날이 너희들 인생을 바꾸기로 한 결심한 날이야. 이 날부터 졸래 열심히 하기로 해서 실제로 진짜 열심히 했지만 너거 성적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 단 떨어지는 속도가 줄어들 뿐이야. 시험 한 번에 10등, 20등, 30등 이렇게 떨어질 거를 한 번 시험마다 10등, 20등, 30등씩 떨어질 거를 10등, 5등, 3등 떨어지고 2등 떨어지고 0등 떨어지고 나서야 뭐 한다고? 실제 성적의 반등이 이때부터 일어나요. 이 인생이 다 그래요. 너가 고속도로 빡 가다가 브레이크 팍 잡으면 바로 서나? 안 서잖아. 아니 그런 기계가 있다 치자. 앞으로 팍 가는 기계가 있는데 어느 순간 뒤로 팍 돌렸다 치자. 그럼 끽 이렇게 하나? 아니거든요. 가려는 힘은 그대로 갖고 어느 순간 멈췄다가 뒤로 온다고. 너가 지금 합격한 날부터 인생을 완전히 바꾼다고 결심을 해도 이미 어떤 애들이 있는데, 지금 어떤 애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미 상승 곡선을 계속 그리고 있는 친구들도 있단 말이야. 둘 중에 하나는 해라. 난 성적 같은 거 못 받아도 되고 나는 75등 할 거니까 건들지 마라. 행동은 75등처럼 하고 원하는 건 35등이면 도둑놈 아이가. 도둑이 뭔데? 남은 거 훔치는 거 아니에요. 적절한 노력 없이 더 많은 재화를 획득한 거잖아. 맞지? 노력은 안 하고 성적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그 마음 자체가 잘못된 거야. 엎어내. 자, 그러면 우리의 전략, 선생님 전략은 뭐겠노? 우리 애들 중에도 1등이 있고 100등 사이에 뭐 우리 애들 중에 전교 1등부터 10등까지가 몇 명 나올 수도 있어. 그치? 맞지? 우리 애들 중에 제일 못하는 애들도 있을 수 있어. 그건 인정해. 근데 내가 꿈꾸는 거는 뭐니? 우리 아이들의 총량을 늘리면 돼. 너희들의 총량을 늘리면 된다고.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학원 꼴등은 전교 50등이야. 근데 큰 날에 전교 1등이 51등이야. 그걸 노리는 거라고. 그걸 노려야 돼. 그럼 너희들은 팀원이야. 팀이야. 팀. 내만 잘하는 것도 있는데 전체가 강하게 올라가면 밀려서 어디까지 올라가는데. 그래서 내가 전교 10등 안에 4명씩 들어가자라고 하는 이유야. 그러니까 뭐냐면 이 분위기도 있어. 다 같이 공부하자. 너 모르잖아. 지금 큰 날에 안 가봐서 모르잖아. 큰 날에 교실 분위기 어떤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중요한 거야. 그래서 강사의 실력도 중요하지만 얼만큼 선생님들이 그 아이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있고 진짜 내 새끼 참 이런 것도 있어야 돼. 맞잖아. 정신 차리고 지금 결심해도 늦다. 자명한 사실이다. 인정해라. 인정해야 돼. 하지만 조금이라도 더 빨리 결심해야 돼. 이게 한 1년 걸릴 수도 있고 이게 6개월 걸릴 수도 있고. 맞지? 조금 아까 뭐라는 이유가 좀 힘들어하는 친구들 몇 명 보여서 그랬어. 정신 차려. 자, 그러면 이 상황 한번 볼게요. 이 상황. 그러면 봐.
자, 이렇게 무한급수가 됐어. 처음 아까 가르쳐준 대로 가보자. 뭐부터 본다? 이거의 극한부터 보라 했지. 네. 그럼 이거의 극한은 0이야. 네. 그럼 수렴 발산 알 수 없어. 부분합을 구하자. 그러니까 부분합을 구한다는 자체가 뭐니? 1항부터 n항까지의 합이야. 1항부터 n항까지 합은 자연수 거듭 제곱 말고는 전부 다 뭐로 표현한다? 이번 항과 다음 항의 차. 네. 근데 너무 많이 했으니까 알겠네. 이렇게 이번 항과 다음 항 차로 표현한다. 이렇게 하면 처음과 끝이 이렇게 들어가서 정리가 된다. 그럼 이거 어떻게 돼? 2에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 이게 바로 뭐니? 부분합이다. 맞지? 그래서 이 부분합의 극한값이 급수다. 그럼 무한대로 가면 여기 0이 되겠죠? 그 정답은 얼마? 2다. 오늘 새로 배운 내용 없어요. 일반항 구할 수 있니? 맞지? 두 번째 뭐? 이거의 극한값 구할 수 있니? 세 번째 뭐? 시그마 할 줄 아니? 네 번째 뭐니? 극한을 구할 줄 아니?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망원급수를 1교시 때 계속 얘기한 거야. 알았니? 준경이 늦게 온 거 1교시 분은 선생님 영상 줄게 찍어놨어. 마치고. 그 다음에 준석이도 1교시 내용 찍어놨으니까 다시 가서 공부를 조금 더 하도록 하세요. 자, 재밌지? 이쯤 되면 이제 재밌기 시작합니다. 수학 문제 풀리면 재밌거든. 자, 2번 문제 갈게요. 2번 문제는 3의 제곱 빼기 1분의 1 더하기 5의 제곱 빼기 1분의 1 더하기 땡땡땡 7 여기까지 할까? 7의 제곱 빼기 1분의 1 더하기 땡땡땡 이거야. 무한급수네요. 그죠? 아, 근데 뭐부터? 일단은 뭐부터 보이니? 무한급수가 지랄이고 이게 먼저 보인다는 거야. 아, 더하기구나. 맞지? 그러면 더하기 보였으니까 시그마인데 아, 무한대까지 시그마구나. 그치? 그러면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에 주목하면 되네. 안 변했고, 안 변했고, 안 변했고, 안 변했어. 변한 거, 요것도 안 변했어. 변한 거는 3, 5, 7. 셈이가 어떻게 해요? 등차 수열이니까 얼마씩 커지고 있어? 2씩 커지고 있다. 그지? 그럼 무조건 뭐야? 2n. 맞지? 그럼 첫째 항 얼마야? 3. 2n 플러스 1이네. 그죠? 그래서 여기는 2n 플러스 1 이렇게 잡아지네요. n은 1에서부터. 조금 정리 필요해 보인다. 그지? n은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의 얘는 그럼 뭐가 돼? 4n 제곱 플러스 4n 분의 1 이렇게 되겠네. 됐지? 네. 자, 이제 뭐 표현? 이거 뭐니? 이거 극한 끌고 가. 얼마야? 0이야. 뭐 해야 돼? 부분합 잡아야 돼. 그 부분합이 뭐니? K는 1에서부터 N까지 근데 4로 묶어냈더니 K 곱하기 K 플러스 1이네. 이제 시그마 처리해야 되네. 이번 항 다음 항 처리되겠네. 아까처럼 되겠네. 맞아? 끌고 가면 되겠네. 뭐? 그래서 그날 열심히 해서 직거로 만들면 결코 어렵지 않다. 근데 집중 안 하고 안 하니까 어떻게 느껴진다? 더 할 게 많은 것처럼 느껴져. 그냥 해보면 별거 없어. 맞지? 자, 다음에 또 볼게요. 또 이런 얘기 한다 또. 선생님 정석은 어렵고 바이블은 쉽잖아요. 때릴까? 누가 바이블 쉬운 교재라 하대. 어떤 엄마들 보면 예, 저희도 바이블로 합니다 했더니 그거 너무 쉬운 교재인데 속으로 풀어봤나 이러고 싶다니까. 솔직히 개념 넓히기는 솔직히 확실하게 유제보다 훨씬 어려워요.
기본 정석에. 그리고 여기 있는 스텝 2도 실력 따지기 기본 정석 연습 문제다. 라인이 더 위에 잡혀 있다. 근데 바이블이 선생님이 좋아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바이블은 선생님이 제일 선호하는 교재예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다른 개념서를 살 생각이 있으면 바이블을 적극 권장해 드립니다. 바이블을 선호한 이유는 딱 하나. 현재 교과서에 완벽하게 충실하다. 교과서 개념을 가장 잘 담고 있고, 그래서 앞부분에 좀 유치할 정도로 뭐가 적혀 있잖아요. 맞아? 그 유치할 정도로 적혀 있는 게 현재 11종 교과서에 있는 개념 도입 부분을 가장 많이 다 담고 있는 거. 그렇기 때문에 한번 쭉 읽어보면 돼. 근데 정석을 싫어하는 이유는 교과 과정에 충실하지 않아. 없어진 내용도 너무 많고 저거 고집이 너무 세고 교과서에 있는 이것도 단원도 다르게 배치해놨거든. 그래서 싫어해요. 아니야, 정석 관계자 있는 건 아니죠. 혹시 삼촌이 홍성되시고 이런 분 안 계시죠? 됐어. 01-3번 문제. 자, 1번. 점화식 내용이 나오네. 잘 나왔다. 자, 점화식. 잘 됐다, 그냥. 선생님이 점화식 어떻게 처리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어제 점화식, 그러면 너희들이 아마 수투에서 점화식을 다루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선생님들은 개차수열이라는 용어도 가르쳐 줬을 수도 있고, 개차수열의 공식을 외우라고 강요받았을 수도 있어요. 선생님, 저는 그런 거 모르는데요. 몰라도 봐. 한 방에 처리해 드릴 테니까. 내가 점화식에서 가장 사랑하는 거. 근데 한 명 얘기해 보자. 이거 보고 느끼는 거 있는 사람. 오늘 수업 시간에 했다. 힌트. 예. 맞지? 뭐가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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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못 보겠나? 보이지? 중간에 다 사라지겠네. 주어진 정보는 1항. 구해야 될 것은 n항. 얘네들은 다 사라질 거야. 조금만 생각해봐. 주어진 거는 1항. 내가 구해야 될 것은 n항. 맞지? 가운데는 사라질 거야. 내가 지금 이거 개차수열 일반항이거든요. 개차수열 얘기 안 했다. 너한테 지금 점화식 얘기 안 했다. 보고 뭐만 알아라? 이번 항과 다음 항에 차만 알아라. 맞지? 그러면 이번 항과 다음 항이지. 네. 여기에 뭐가 들어온다고? 아래 끝이 들어올 거고, 여기에 뭐가 들어온다고? 위 끝이 들어올 거잖아. 내가 아는 정보는 1항. 구해야 될 것은 n항.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오면? 1이 들어오면 내가 아는 정보네. 그럼 시험 문제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개차수열 공식 외운 새끼들 이거 못 푼다? 선생님 저런 건 안 배웠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문제가 나 있으면 너는 뭐만 하면 돼? 얘를 모르고 치면 돼? 그럼 끝나네. 맞잖아. 그러니까 상황마다 공식을 외워서 적용하는 건 수학이 절대로 아니다. 큰 덩어리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그 문제 안으로 다 데리고 들어와야 문제를 소화하는 능력이 생기지. 반대로 문제마다 끌려다니면 이 세상에 있는 문제 다 풀어. 맞지? 맞니? 너희들 이미 개념을 다 알고, 아니 이거 모르는 건데 봐보자. 어디까지 더 할까? 여기 어디까지 더 하면 될까? 왜?
여기 들어갈 거잖아. 그럼 들어오면 뭐가 뽕 나오니? 저기 n- 들어가면 뭐 나와? an 뽕 나오지? 내가 알고 싶은 게 뭐였는데? an. 그럼 여기도 뭐야? 아이고, 자변만 하면 되겠나? 맞지? 자변만 하면 안 되잖아. 우변도 한 거야. 자, 아래 끝, 위 끝 들어가서 드르륵 없어지니까 an-a1 내가 구하려 하는 거네. 그럼 우변은 시그마 k는 알잖아, 그지? 그래서 2분의 들어와서 n-1, 1 더하면 n. 1이 n-1 됐네. 첫째 항은 아까 1이라고 그랬어. 첫째 항은 1이라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없애고, 그랬더니 an이 뭐가 됐냐면 2분의 n제곱 마이너스 n인데 2n이 들어와서 플러스 n. 오, 일반항 구했어. 다시 얘기합니다. 너희들한테 점화식 얘기한 적 없고 개차수열 얘기한 적 없어요. 뭐를 얘기한 거야? 이번 항과 다음 항의 차를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이거야. 그러면 이제 상황은 종료를 했어요. 뭐니? 무한급수 n은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an분의 1이니까 이거의 역수다, 그지? n제곱 플러스 n분의 2. 안 해도 되죠? 안 해도 되겠지? 무한급수 아까 했던 문제잖아. 2번도 가보자. 2번 그래, 이 정도 알면 더 좋아요. 거의 똑같은데 일반항을 조금 이상하게 줬네. 또 점화식이야. 맞지? 아까처럼 넘기기만 하면 이번 항과 다음 항에 차가 보였는데, 이건 넘길 데가 없지만 넘기면 이렇게 되죠. 이거 오늘 한번 적용했어. 이번 항과 다음 항에 차가 없고 나눠져 있거든. 차로 바꿀 수 있어. 뭐 하면? 그래요. 로그. 양변에 똑같이 로그를 빠방 하면 빼기로 탁 바뀌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차로 바꿀까? 라는 고민만 조금 하면 돼. 양변에 로그를 씌우는 순간, 로그 K로 바꿀게. 시그마를 쓸 거라서 로그 A, K 이렇게 될 거고. 맞잖아요. 로그는 차로 찢어진다. 아직까지 쌤 모르겠어요. 아까 한번 적어줬어요. 로그 m-n은 로그 n-로그 m이 된다. 아무것도 없다. 쌤 이거 모르는데 못 배웠는데 하지 말고 왜 그냥 외워라. 오늘은 여기에 로그가 양변에 이렇게 나눠지니까 이거 두 개 차로 찢어진 거다. 이런 내용이야. 그럼 여기서도 지금 어떻게 되겠니? 로그 k 플러스 2와 빼기 로그 k 이렇게 되겠죠. 맞지? 없어져. 내가 알고 싶은 정보는 뭐야? n항이고 주어진 정보는 뭐니? 1항이야. 그럼 퍽 없애지고 k는 1에서부터 어디까지 더할 거니? 이렇게 할 거야. 그럼 저기만 하면 돼? 여기도 할 거야. 맞지? 이번 항과 다음 항 아래 끝이 들어올 거고 위 끝이 들어왔더니 로그는 살아 있어야 돼, 그지? A1이 들어오겠지. 이거 오늘 설명했어. 쌤 이건 어떻게 해요? 했더니 이거 뭐니? 이번 항과 다음 항이 아니고 다음 항이야. 그럼 뭐야? 양쪽 끝으로 몇 개씩 남아? 2개씩 남을 거다. 아까 얘기했네. 맞지? 그래서 2개씩 남을 거니까 이 아래 끝에는 1뿐만 아니고 1과 2가 들어간 모양이 될 거고 이 위 끝에는 제일 끝에 2개니까 n-1과
n-2가 들어간 모양이 남겠지. 맞지? 그러면 n-1이 들어가면 뭐가 돼? 로그 n 플러스 1이고 플러스 n-2가 들어가면 로그 n 이렇게 되네. 맞지? 마이너스 1과 2가 들어간 모양이니까 로그 2 마이너스 로그 1 이렇게 되나. 맞지? 그러면 로그 1, 0 두 개는 사라지네. 조금 더 정리할 겁니다. 이제 로그가 하나밖에 안 남았으니까 얘를 다시 원래대로 가져가자. 어떻게 되니? 로그 더하기는 곱해지는 거다. 맞지? 다시 반대로 빼기는 나눠지겠지. 그랬더니 로그 AN이네. 이제 쓸데없이 넣은 로그를 빼주면 내가 원하는 모양이 나오네. 아, 이번 항과 다음 항에 B가 있을 때는 넘겨놓고 로그를 씌우면 차가 뜨네. 이거 이름하여 개비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는 방법. 개차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는 방법. 얘들아, 개차수열의 특징식은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fk고 뭐 모르겠다. 이거 공식도 모르겠다. 나는. 저런 거를 개차수열이라고 부르고, 개차수열의 일반항은 a1 플러스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1항까지의 fk야. 알겠지? 쉽지? 외워. 알겠지? 뭐야? 그러니까 너가 멍청하게 여기에 뭐니? 문제 네 번째 항 나오면 못 풀지. 지금 공식이 이건데 네 번째 항 나오면 어떡해요? 알았니? 원리를 모르고 들어오면 안 되고, 계속해서 첫날 내가 얘기하는 그 개념들 봐봐봐. 금요일날 살짝 우리 수업인데 그날 했던 얘기들이 지금 계속 꽂히고 있잖아. 그런 주옥 같은 말씀은 잘 새겨놔야 돼. 근데 그 꽂히는 얘기를 지금만 하는 거 아니야. 내년에도 할 거고 여름방학에도 할 거고. 왜? 나는 그렇게 문제 푸니까. 알았어? 조금 그렇게 나왔네. 자, 그 다음에 또 볼게요. 급수 얘기가 아니고 거의 지금 시그마 얘기다. 그죠? 자, 다음 문제도 볼게. 02번 문제. 로그 2에 1 마이너스 2분의 자, 됐어. 원칙. 뭐가 보여? 이제 너가 대답해. 내가 무슨 말 하려는지. 뭐가 보여? 더하기 보이지? 뭐 할 거야? 시그마 할 거야. 근데 뭐 안 되니까 시그마 n은 1에서부터 그 다음 내가 뭔 말 할 것 같아? 변하지 않는 것. 로그 2, 1, 마이너스 1 변하지 않아요. 아, 이것도 안 변하네. 안 변했잖아. 맞아? 이제 변한 건 뭐밖에 없니? 2, 3, 4. 그러니까 얘는 어디까지? 이렇게 됐어. 자, 뭐 떴어? 무한 급수가 떴어. 뭐 살펴야 돼? 이거 극한값을 살펴야 돼. 이거의 극한값을 n을 무한대 갖다니 0이 됐어. 로그 2에 1이니까 0이야. 일반항이 0으로 수렴했기 때문에 얘는 수렴 발산을 할 수 없어. 뭘 구해야 돼? 부분합을 구해야 돼. 그지? 그럼 부분합을 구하면 돼. 그래서 부분합은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그러니까 오늘 수업에서 너가 부분이 뭐니? 시그마를 못 구하면 내가 수업이 안 되는 거야. 맞지? 그러니까 1교시에 특별히 수업을 해준 거요. 자, 그럼 뭐니? 로그 2에 1 마이너스 k 플러스 1의 완전 제곱분의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좀 짜증나는 모양이야. 그치? 근데 일단 통분을 조금 해볼까?
통분을 해볼까? 이거 아까 선생님 적어준 얘네. 이거 올라간 뭐야? k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했지. 그러니까 k제곱 플러스 2k지. 그래서 아까 k 곱하기 k 플러스 2였단 말이야. 와. 그때 어렵다가 아니고 여기서 너희들이 딱 떠올려야 되는 생각은 뭐야? 뭐 구해야 되니까? 시그마 구해야 되니까 어떻게 이번 항과 다음 항에 차로 찢어낼 것이냐? 맞잖아. 근데 한번 경험이 있네 지금. k 플러스 1의 제곱이니까 k 플러스 1, k 플러스 1이 좀 보이니? 로그니까 차로 찢으면 아까 뭐가 된다?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까지의 로그 2의 이거는 그대로 뭐니? k 플러스 1분의 k가 될 거고 이게 역수돼서 나오니까 빼기 로그 2의 k 플러스 2분의 k 플러스 1. 그래서 이 정도는 이제는 거의 이제 친숙해져야 되는 거야. 맞지? 빼기가 없어지면서 로그 들어가니까 역수로 들어갈 거 아니야, 이렇게. 맞지? 그게 이 모양인 거지. 그래서 이제 이런 모양들. 아, 이거 그거구나. 이렇게 이러면서 경험치가 쌓여야 돼. 그럼 끝났잖아. 뭐야? 이게 이번 항, 이게 다음 항, 그지? 이번 항의 아래 끝, 다음 항의 n항. 그래서 이번 항이 들어오면 로그 2의 2분의 1 마이너스. 여기 뭐가 들어와? n항이 들어오니까 로그 2의 n 플러스 2분의 n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지. 맞아? 자, 그러니까 뭐하니? 이제 극한을 구하면 끝이야. 봐봐봐. 결국엔 문제는 시그마야. 맞지? 이까지 구해서 극한 못 구할 이유는 없잖아. 자, 이제 어제 얘기네. 무한대로 가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다. 그치? 무한대니까 분모 분자를 n으로 나누겠지. 0으로 수렴 1, 1이 될 거니까 다 교체되네. 로그 2의 1? 로그 2의 1? 0. 그렇죠. 0이라는 거죠. 그럼 이거는 2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2의 마이너스 1승으로 고치겠죠. 그럼 마이너스 1 떨어지면서 마이너스 1로 수렴한다. 됐어요? 이거 조금만 더 하고 등비급수 앞에서 한번 끊을게요. 예제 03번 q 무한급수 n은 1에서부터 자, 고개 들어 봅시다. 바로 할게요. 자, 뭐 구하라 했어? 급수를 구하라 했지. 자, 급수를 구하라고 했지. 맞아. 그럼 뭐 살피라 했어? 이거의 극한을 살피라 했지. 이거의 극한이 0이 아니야. 할 게 없는 거야. 뭘 고민해? 이거의 극한이 0일 때만 부분합 구해서 리미트 끌고 가라. 얘가 0이 아닐 때는 공부할 이유가 없다. 그럼 이거 시험 문제 언제 나와요? 증명의 대우명제에서 수렴하면 리미트 n이 0이다. 그것 때문에 알고 있어야 된다. 아까 개념할 때 딱 그 한 칠판이 다야. 알았죠? 자, 두 번째. 니은 문제는 무한급수 n은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의 루트 n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n 마이너스 n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지. 자, 그러니까 이 문제도 봐봐봐. 그러니까 맨날 이런 계산만 하면 갑자기 또 이런 거 주면 헷갈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무조건 뭐부터 보고 가라. 이거의 극한을 보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의 극한을 봤더니 좀 그래.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루트 n 제곱 플러스 n 마이너스 n. 이거 어제 문제네. 그지? 루트 n 제곱 n 마이너스 n. 아, 이거 그거네. 유리화 시켜도 되지만 완전 제곱식 가도 된다 했던 문제잖아요.
그럼 얘가 뭐야? n 플러스 2분의 1의 완전 제곱이지. 그럼 n 플러스 2분의 1로 나오네? n 없어지네? 2분의 1 되겠네? 이 극한이 얼마야? 2분의 1이지. 0이 아니지. 할 필요 없지. 미안. 이거 영상 보면 무슨 말인지 알 거야. 저번 주 금요일 내용이라서. 갑자기 표정이 저건 뭐지? 이러고 있는. 이건 금요일 내용이라서 어쩔 수 없어요. 디귿 봐. 이건 할 이유가 없네. 맞지? 디귿 보면은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 자꾸 이렇게 진동을 할 건데 2n 마이너스 1이니까 계속 커지겠지. 그러니까 일반항 자체가 어떻게 돼? 계속 들썩이고 있단 말이야. 일반항 자체가 그러니까 아무튼 모르겠고 일반항이 극한값이 0이 아니면 맞아? 무조건 발산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기억, 니은, 디귿 셋 다 공부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라는 게 되겠지. 자, 예제공 4번. 이거 봐. 갑자기 뜬금없이 급수가 수렴한대. 얘 뜬금없는 거 아니지? 뭐니? 올 게 왔구나, 그죠? 드디어 올 게 왔구나. 그럼 첫 번째 뭘 떠올린다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0인 거고 이 극한도 0인 거고 두 번째는 뭐라고? 이거지. 둘 중에 하나를 치사 선택해라 라고 얘기했어. 어디 보고? 그래, 뒤에 보고. 그래서 이 뒤를 봤더니 이거이면 뭔 얘기했니? 급수 얘기하지. 이 얘기 아니라는 거지. 극한 얘기가 아니고 누구 얘기라고? 급수 얘기를 하겠다라는 거야. 급수 성질이야. 맞지? 뭐 할 때 두 급수가 모두 수렴하면 시그마 성질이 그대로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말이지. 급수의 성질은 시그마 성질하고 똑같아. 급수의 성질은 시그마 성질하고 똑같아. 시그마 성질 알잖아. 더하고 빼져 있으면 다 분배해서 계산 가능하고 이거 가능하고 실수배든 거 나와도 되고 그게 시그마 성질인데 급수의 성질은 뭐냐면 이게 붙었다라는 거야. 그럼 이때도 되냐? 마냥 되는 건 아니고 뭐 할 때만? 수렴할 때만 된다. 그랬더니 이 수열하고 이 수열을 뺀 게 b지. 그러니까 시그마 계산할 때 이거 빼면 얘잖아. 그러니까 되는 거야. 왜? 수렴은 됐으니까. 참인 명제야. 자, 2번은 두 급수가 있는데 n은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an과 n은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bn 수열이 있는데 이 두 수열이 모두 수렴한대. 맞지? 그럼 리미트 이거니 모르겠어. 이건 모르겠어. 어떻게 판단하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bn이 0이다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맞지? 뭐 얘기니? 일반항 얘기거든. 일반항 얘기하지? 그러니까 이 둘 중에 뭐야? 이 얘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리미트 an이 0이고 리미트 bn이 0이지. 두 수열이 수렴했는데 연산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거 대체라고. 뭐로? 0 곱하기 0은 0이다. 오케이, 되네요. 아름답네. 약간 조금 04-3번 하고 좀 쉴게요. 또 04-3번의 기억이 수열 an이 수렴을 하면
짝수 번째 값들도 수렴을 한다. 이건 좀 증명이 좀 까다롭긴 하지만 이거는 뭐니? 오늘 수업 내용이 아니다. 급수 내용이 아니지, 그죠? 급수 내용이 아니에요. 일반항 내용이야. 수열 AN이 수렴을 했대. 아, 그럼 얘는 뭐니? 무한대로 끌고 갔는데 0에 이미 가까워지고 있는 상태들을 보고 있다라는 거지. 네. 근데 A2에는 뭐니? n이 1일 때는 A2, A4, A6, A8 이렇게 되는 거지. 네. 그러면 짝수 번째의 추세는 어떻게 될 거냐? 이런 얘기잖아. 이미 모든 수열이 어떤 값으로 지금 뭐 하고 있는데? 추세를 정했는데 짝수 번째가 왔다 갔다 하지는 않을 거다. 이거는 그냥 그렇게 보면 돼. 니은은 무한급수 n은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an이 수렴. 아하, 알겠니? 급수가 수렴한다는, 급수가 수렴이 뭐였지? 이러면 안 돼. 급수가 수렴한다는 밑에 무조건 뭐 적어야 돼? 둘 중에 뭐지? 이거 해야 돼. 네. 급수가 수렴한다. 급수의 값이 얼마다? 이거는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 문제 푸는데. 반드시 리미트 a는 0인지 아니면 급수의 성질을 이용할 건지 치사 선택해래. 그럼 뒤에 문제 보면 뭐라고 했냐면 A, EN도 수렴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참 책이 좋다, 그죠? 참 이투스가 책을 잘 만들었어요, 그죠? 맞잖아. 이거 한 번에 얘기하면 모를까봐 이거 위에 준 거지. 수열이 수렴하면 EN이 수렴하나? 그건 이해되나? 그럼 이거는 이해되나?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0으로 수렴을 했지. 그럼 AN이 0으로 수렴하면 EN도 수렴하는 거는 이해가 되니? 이렇게 물은 거죠. 책이 어렵다고 좋은 게 아니라 정확하게 개념을 끌어내서 개념에 대해서 얘네들이 헷갈릴 수 있는 걸 잡아내주는 것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게 완벽하게 되고 나면 재밌는 문제들이 진짜 재밌게 보일 거예요. 그때부터 블랙라벨이 책이 별로 안 좋구나. 블랙라벨 안 좋은 책이었네. 근데 블랙라벨 왜 쓰는 줄 아나? 블랙라벨을 걸어놓으면 애들이 모여. 웃겨. 이상해. 솔직히 난 블랙라벨 안 하고 싶거든. 나는 가장 사랑하는 책은 고쟁이 라인. 내신 고쟁이라는 책. 안 유명했거든. 근데 선생님이 3년 전인가 과거 수업할 때 들고 들어와서 4년 전인가 처음 다른 학원에서 전부 다 막 개무시했어. 해운 가사람 역시 수학 못한다면서. 이상한 고쟁이 이런 거 가르친다면서. 저렇게 쉬운 책을 가르치다니 이래놓고는 지금 보면 전체 학원이 다 쓴다. 좋은 책이야. 수상화 고쟁이 라인 안 쓸 건데 혹시나 수상화 라인들 보면 그 책이 좋은 이유가 흐름대로만 가도 꼭 필요한 요소들이 딱 배치가 예쁘게 돼 있어. 알았니? 순차적으로 한번 쭉 풀어보면 좋아. 좋은 책이야. 근데 불나는 조금 어려운 책이야. 강의하기도 어려워. 그러니까 불나는 아무나 강의 못해. 블랙라벨은 스토리를 잡으려면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해야 돼. 이거 풀고 저거 풀고 이거 풀고 다시 앞으로 왔다가 몇 페이지 갔다가 막 이래 풀거든. 근데 1번부터 풀면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불나는 너희들한테 공부해라고 조금 얘기를 못해. 이유는 너희들이 이렇게 못하잖아. 맞지? 그러니까 고쟁이는 순서대로 쭉 나열하면 어려운 문제까지 이렇게 돼서 나오는구나 알 거야. 자, 디귿.
자, 무한급수가 수렴했는데 어떤 무한급수가 수렴을 했는데 이거 진동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은데 이거는 뭐니? 짝수 번째 수열들의 합들도 수렴을 하느냐 이런 말이 되겠죠. 1항부터 계속 더한 거는 어떤 값으로 수렴을 했어. 그럼 이제 정보가 이렇게 되겠네. 리미트 n이 0이 된다 라는 사실은 알게 됐어. 맞지?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정리가 되면 됐는데 선생님 이게 반례가 안 떠오른다. 자 봐. 리미트 n이 0이 됐을 때 이렇게 했을 때 다음 정보는 알 수가 없지. 네. 리미트 n이 0이 됐다라는 말은 리미트 n이 0이 됐단 말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의 2n도 0이 됐다라는 정보잖아. 이까지 정보는 주어진 거지 지금. 맞잖아. 위에서 수렴하면 수렴한 데 있고 얘가 0으로 수렴했으니까 당연히 짝수 번째 항들도 상태는 0으로 수렴했을 거야. 자 그러면 리미트 a의 2n이 0으로 수렴했다면 0으로 갔다면 이것들의 시그마는 반드시 수렴하니? 아닌 것도 봤잖아. 얘가 0으로 가도 발산하는 얘는 아까 봤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뭐다? 거짓이다. 알았니? 그래서 배운 정보들을 잘 조합해서 문제를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 5시까지죠.